아니 이게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랑 원래 똑같잖아요 배경화면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연금리 5.4%라는 신용과는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이, 그렇게는 밥 먹고 살겠어?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잘 따라오자. 예, 고객님. 네, 네. 예, C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알았어. 할게. 고객님. 고객님, C캐피탈 김장식 대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야지. 고객님, 이렇게 우리가 저희 이러면 되겠냐고. 누가 그러냐고. 사실 보이스피싱, 피싱 사기 이게 초반에는 막 조선족이나 중국 말투로 해가지고 대출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조선족 말투 딱 들어봐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바로 눈치채실 수 있지만 저도 당할 뻔한 적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그때 육아휴직 상태였는데 저한테 딱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땡땡땡 검사실 누구 수사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육아휴직 중이니까 대검찰청 옆에 중앙지검이 있으니까 거기 수사관님이 나한테 뭐 전화했구나 생각해가지고 막 되게 반갑게 예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고은 씨 맞죠? 그래서 예 이고은 맞는데요 그랬더니 870512 이고은 맞죠? 이러는 거예요. 제 인적사항까지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본인 계좌가 사기에 쓰였는데 참고인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사기 사건으로 누가 조사받으러 왔는데 본인 계좌가 쓰였으니까 본인 계좌번호 일단 부르고 조사받으러 나와야 된다면서 거기 담당 검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그랬더니 뭐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검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제 직업은 알고 전화하셨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욕설을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02번호였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중앙지검인 줄 알고 하마터면 계좌 정보를 줄 뻔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 계좌 내게 아니다라는 걸 소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법조인도 속을 정도면은 요즘 얼마나 이게 교묘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그런 피해 당했다 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조선족 말투 아니래요. 다 그냥 서울말씨 쓰고 굉장히 진짜 은행 직원처럼 이렇게 대환대출 사기 요즘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신용도도 상관없다. 나한테 알려주면은 우리가 바로 대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해외에 이제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럼 해외에서 이제 발신번호가 찍히잖아요. 070, 050 옛날에는 순진하게 2번호로 했는데 요즘에는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를 씁니다. 그래서 대포폰으로 연락했죠. 중계기로 한 번 더 번호 바꾸죠. 내 핸드폰에 등록된 번호, 내가 아는 사람 번호로 뜨니까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속으시고 원하는 대로 돈을 붙이고 뒤늦게 이게 사기구나 싶어도 이미 보낸 돈은 돌려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사기꾼 카톡이랑 원래 그 아들 카톡이 똑같잖아요 배경화면까지. 이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말투도 앞에 말한 거랑 말투 똑같아 카톡 프로필 똑같아 이러면 당연히 우리 아들이 보낸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국주식 한 게 아닌데 진짜 이국주인 것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보낸 거예요. 요즘 카톡 피싱 진짜 많이 성행을 하는데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갑자기 내 자녀 카톡 프로필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지금 휴대폰 액정이 고장나서 이거 수리비 붙여야 되는데 엄마 그쪽으로 돈 보내주면 안 돼? 아니면은 엄마 지금 뭐 계산해야 되는데 나 지금 뭐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신용카드 앞뒷면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비밀번호까지 좀 보내줘 엄마 나 급해 이런 식으로 자녀를 사칭해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세대 때 그분들한테 카톡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애가 지금 돈도 없다 그러고 뭐 결제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하면은 앞뒤 안 지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보내고 나서 뒤늦게야 깨닫는 거죠.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혹시 카톡 이거 사기 아니야 해서 자녀한테 딱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만약에 자녀가 안 받는다. 근데 카톡으로 엄마 나 지금 전화 못 받아. 빨리 좀 보내달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 급하다고 하니까 전화를 못 받나 보나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또 실제 사건 일어난 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60대 어머니였고 아들이 20대였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 친구가 전세 보증금을 빨리 지금 넣어야 되는데 지금 영업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이체 한도도 좀 걸려 있어서 못하니까 엄마가 1,000만 원만 미리 이쪽으로 좀 보내줘. 부모님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근데 마침 또 아들이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 전화 안 받아 이랬더니 보이스톡을 딱 건 겁니다. 딱 엄마가 받을 때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 나 지금 말할 시간도 없고 신고 금방 준다고 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 부모님이 뭔가 깨름칙하긴 한데 뭐 아들이 보이스톡도 걸었고 하니까 800만 원을 요구하는 계좌로 보냈다가 돈을 받을 길이가 영영 없었던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자녀가 급하게 돈을 원한다, 카드 빨리 찍어서 보내달라 라고 할 때도요, 급하시지만 한 템포 좀 이렇게 쉬시고 아들과 딸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지 한 번은 꼭 확인하시고 돈을 보내시거나 혹은 카드 정보를 보내시거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물이나 아니면 사진에 있는 그 인물을 내가 원하는, 내가 합성하고 싶은 인물이랑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보낼 거면 제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사진보다도요, 영상물을 보내면 부모님 입장에서 훨씬 잘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 급하게 좀 결제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이네? 병원비 빨리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병원 갈 때 바빠가지고 애가 지갑이나 이런 거 놓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떤 유튜브에서도 실험을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아프대는데 돈을 어떻게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일단 무턱대고 신용카드 찍어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왜 소액 결제할 때 그냥 신용카드 왜 정보 적잖아요 하고 CVC 넘버 같은 것도 보통 뒷면에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 앞뒷면을 하면 전자적으로 결제가 돼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신용카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 비번도 필요하대 하고 비번까지 보내버리면 해외에서 그거 가지고 또 계좌에서 인출할 수도 있고 상품이나 물건을 사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모님의 그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악용한 나쁜 범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이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변호사님 제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갑자기 우편물로 법원에서 왔다 그러면서 어떤 영장이 오기도 하고 출석 요구서 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몇 날 며칠까지 출석하세요라는 요구서가 오면서 하단에 이제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생각에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더라도 혹시 이게 내가 참고인 신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오해를 사서 경찰서에서 나 부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전화를 하면은 일반 보이스피싱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저 어느 수사관 누군데요. 본인 계좌가 어떤 사기 사건에 휘말렸는데 계좌번호 일단 부르세요. 일단 조사받으러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심지어 명함까지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죠. 저도 검사 생활 해봤지만 법원에서요, 모든 서류를 보낼 때 대부분 등기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몇 날 며칠 송달됐는지가 정확히 확인이 되잖아요. 일반 우편물로 왔다, 일반 택배물로 왔다, 그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항상 부모님들 세대 때 말씀드리는 게, 거기 법원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로 연락하지 마시고 그 법원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이런 사건 이렇게 우편물이 왔는데 그 담당관을 바꿔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여기 법원에 없는데요? 여기 사건 없는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구속영장을 카톡으로 보내거나 우편물로 보내거나 그런 일 절대 없고요. 출석 요구서는 우편 송달이 가능은 하지만 그때도 반드시 거기 써져 있는 번호가 아니라 해당 검찰청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이런 수사관이 실제로 있는지,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데 문제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수술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2016년 인천 연수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정지욱 씨는 5년째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재수술 의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원래 수술을 받을 필요가 말도 안 없었다는 돼. 겁니다. 진짜 그 당시 멀쩡한 병원은 눈을 그럼 백내장 실손보험 수술한다고요? 가입 여부. 근데 의사이긴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의사는 구속돼야 되겠다. 멀쩡한 눈은 의사로서
어머니 아버님들 왜 40대 50대 되면 노안 오고 하면서 눈이 좀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면 쓱 브로커가 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안과에서 요 안과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지금 하면 싸게 해준다. 50% 할인을 해준다. 심지어 이제 지방에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라. 백내장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력까지도 교정을 해준다 라고 하면서 단돈 몇십만 원밖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확 현혹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진단을 했을 때 백내장이 아닌데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해서 수술을 하게 하는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군데가 아니라요. 한 3군데 정도 안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짜 내가 백내장 걸린 게 맞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의사가 아니라 어떤 브로커가 와서 뭐 단돈 몇십만 원을 해준다, 50% 할인을 해준다,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백내장 사기 유형 보면서 진짜 뜨악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안과라는 게. 그리고 수술해버리면 사실은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보험사들에서도요, 찾아내기가 진짜 힘든 사기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부모님들 정말로 유의하시고 이 사기 유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사기 유형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정말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깜빡 속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내 자녀가 언급이 된다, 내 자녀 문제다 하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 급해지시잖아요. 앞뒤 안 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자녀에게 전화로 확인, 해당 검찰청 이런 기관에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런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카톡 피싱 아니면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피싱범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긴박하게 유도하더라도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진짜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맞아? 진짜 내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전화해 보시고 통화해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문을 이용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청, 법원, 절대 카카오톡이나 일반 우편물 또는 택배로 중요한 공문이나 서류 보내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내장 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서만 진단받으시는 게 아니라 2-3군데 안과 전문의 찾아가셔서 진짜 내가 백내장이 맞고 수술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직까지는 어리지만 만약에 아들이 중학생이다. 엄마 나 갑자기 뭐 핸드폰 뺏기고 친구들한테 그래서 나 어디 돈 좀 빌려줘.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이러면 저도 순간 우리 아들이 급하다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 크지 않다 그러면 바로 솔직히 보내줄 것 같아요. 일단 보내주고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저 같아도 마음이 정말 급해질 것 같은데 이 나쁜 사람들이 참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해요. 근데 그런 순간일수록 또 이성을 차리고 한 번쯤 진짜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 상황인지 한번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진짜 자녀들 연락 손꼽아 기다리고 자녀들이 우리 집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 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 피해 정말 많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정말 피해 입고 눈물 흘리시고 힘드신 상황이 오지 않도록 꼭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카톡, 원래 카톡이라는 게 원래 카톡, 원래 지인 카톡이 저 모양인데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